안녕하세요. 김유나TV의 김유나입니다. 저는 4년차 온라인 셀러입니다. 온라인 셀러 일을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뒀고 그 기록을 좀 영상으로도 좀 남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으로도 기록하는 중입니다. 혹시 저의 기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처럼 컴맹인 40대 두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도 충분히 해낸 일이니까 누구든지 못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과정 중에 하나 영상을 기록해 보는데요. 왜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매출이 5천, 1억씩 난다고 하면서 수중에는 돈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부터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저는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하면서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다녔고 그다음에 특강 일을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노인들 특강 일을 하면서 여기서 10만 원, 저기서 20만 원, 여기서 15만 원, 저기서 7만 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돈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누가 200, 300 월급을 턱 주는 그런 걸로는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의 사장님들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영업자로 돌아서면 매출액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잘자잘하게 들어오는 이 돈이 관리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저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입비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입비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작업장도 넓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박스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수준의 여윳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기준에 10일 날이 월급날인데 월급날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푼돈 관리를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 신랑한테 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1억 정도 가까이 준 것 같아요. 9,300 정도 줬는데 그것도 할부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됐는지 오늘 그 돈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한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거나 월급 외에 나는 자잘자잘하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할 때 분명히 써놓은 기록이라든지 입출금 내역에 보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상당한데 그걸 관리 못하고 그 뒤에 다음 달에 보면 또 마이너스에 허덕이거나 수중에 돈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습관적인 힘을 들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돈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적금 계좌, 그 다음에 뭐 예금 계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어느 한 곳으로만 그냥 몰아서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의 습관이에요. 저의 습관은 뭐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적금들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금? 옛날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적금할 돈이 어디냐 들어오면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스치듯이 다 나가버리는데 그걸 어디다가 적금을 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가만히 한번 내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주 1,000원 또는 매일 뭐 1,000원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3만 원, 일주일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소액으로 좀 나눠놨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어디다가 쓸 건지 사실은 목적이 좀 불분명한 통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적금 통장을 막 만들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6주 적금도 있고 요즘에 한 달 적금에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적금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만들어요. 물론 중간에 납입을 못하는 통장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만기일 이전에 막 빼서 쓰는 통장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들어오는 계좌의 돈 거기에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적금이라든지 예금 계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예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셨다면 저축의 금액을 80만 원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그 적금의 통장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모두 다 쪼개보세요. 쪼개서 거기에 납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 빠져나가는 통장도 생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물론 금리를 받기 위해서, 정해진 금리를 받기 위해서 매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걸 만기일에 타야지만 내가 그 적금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적금 이자라고 하면 금액 원금이 작으면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뭐 단 몇천 원, 단 10,000원, 뭐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돈을, 여윳돈을 따로 빼뒀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적금 통장이 많이 있는데, 3만 원씩 나가는 거, 매일 3만 원 나가는 거, 일주일에 50만 원 나가는 거, 뭐 일주씩, 한 주에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증액되는 거, 여러 가지 통장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작 내가 써야 할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나 이거 나가야 되는데 왜 돈이 없지? 하면 이제 다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즘에는 중도 인출 기능 등도 있잖아요. 거기서 빼서 사용해 보세요. 내가 여윳돈이 분명히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50밖에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 반드시 80만 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80만 원이 모입니다. 그리고 못 모이면 어때요? 40만 원만 모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중간에 불현듯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인건비가 나가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다수의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 상황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때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때 아주 작은 금액이 나갔던 거, 여기가 제법 돈이 쌓였네? 내가 여기서 일부는 꺼내서 써도 좋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꺼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돈이 급할 때 여유 자금이 전혀 없으면 뭐 카드로를 땡겨서 쓰시는 분, 뭐 현금 서비스 땡겨서 쓰시는 분, 그것도 뭐라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 이것도 어차피 다 대출이잖아요. 그거 쓰지 마시고 내가 자잘자잘하게 나눠놨던 그 돈에서 꺼내서 한번 돌려보세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올해 초인가요? 일을 하던 1년 넘게 일을 하던 직원이 문득 불현듯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좋게 헤어지면서 퇴직금을 내줘야 할 때, 그때 퇴직금이 한 200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돈이 갑자기 내 주머니에 다 나간다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미리 빼놓은 그 여유 자금에서 꺼내서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통장은요, 또 다시 채워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 매출이 뭐 이번 달에 한 5천 났어, 나 매출이 한 1억 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는 거 없어요. 없고, 지금 월급쟁이 생활하듯이 내가 월급 200, 300 받듯이 그냥 아껴서 써보세요.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계속 분산해서 목돈을 빼놓으세요. 빼놓고 내가 이 정도는 목돈으로 써도 되겠다 할 때 크게 턱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작은 돈은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할부 없이 사는 거, 대출 없이 사는 거 가능해집니다. 현금으로만 사는 거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내가 어디에다 돈을 왜 썼지? 라는 게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카드는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형태라고 해서 카드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저 역시 이전에 카드를 썼을 때는 한 50만 원 나오지 않을까 하고 딱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막 80만 원, 100만 원.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자꾸 쌓이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내가 내 수중 안에 있는 현금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20만 원밖에 없어. 장을 보러 가도 그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게 되죠. 내가 카드가 있다면, 카드 한도가 150, 200이라면 한도 안에서 무한정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장사라는 거, 온라인 셀러도 장사잖아요. 장사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면 푼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푼돈을 잘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매출 1억, 2억 아니면 순수익이 1억이시라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200, 300 버시는 분보다 훨씬 더 못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들어오니까 내가 이 정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뭘 한번 해봐야지.
조심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아서 야, 내가 이 정도는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뭘 어떻게 했더니 이 정도 불렸어. 김유나 TV 너도 좀 배워야 돼. 라고 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깜냥은 되지 못하고, 현재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또 모르죠. 제가 공부를 하고 주변에서 주워 듣고 하다 보니까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또 다음번에는 또 그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에서 경험담 나누기를 합니다. 경험담 나누기에 오시면 2020년부터 제가 그 중간중간에 과도기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성장을 해왔는지를 알려드리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험담 나누기에서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